짓고서 본인이 직접 관측을 해서 그 명왕성을 찾으려고 했고, 그 화성의 운하를 이제 더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로웰이라는 분이 그 61cm 망원경을 가지고 그 화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천문대라기보다도 관광지로 더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옆에는 또 거대한 그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그 커다란 구덩이가 하나 있거든요. 유명한 아리조나의 그 운석 구덩이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에 관심 있는 그 청소년들이 특히 좋아하는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안에는 그 로웰이 쓰던 그 61cm 망원경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로웰이라는 분이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지금 이분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로웰이 우리나라에 딱 와서 보니까 그 안개 속에 이렇게 초가집들이 쫙 있는데 너무 평화롭고 좋은 거예요. 우리 조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침이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도 원래. 그래서 로웰이 그 우리나라를 다녀가면서 미국 하버드 출판사에서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 제목이요. The Land of Morning Calm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용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기 중에 저 기내 그 제목이 모닝캄인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심심하면은 거기 승무원들한테 좀 물어봅니다. 이거 모닝캄이란 말 누가 한지 아세요? 그러고. 근데 많이들 모르시고 우리 국민들이 다 타고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타고르라는 분은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랬고,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은 바로 로웰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로웰이라는 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 로웰이 그 운하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화성인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이리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폭제가 된 것이 1898년에 나온 그 웰스의 우주전쟁이라는 그 소설입니다. 그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에는 이제 바로 그 화성에 사는 그 문어와 같은 이제 그 외계인이 화성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로웰하고 웰스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문어처럼 생긴 화성인이 고정관념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팀 버튼 감독의 그 화성 침공 같은 영화에 보면은 조금 변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화성인의 그 이미지는 우리가 거의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잠깐 화성 얘기를 더 하기 전에 그럼 명왕성은 어떻게 됐느냐? 로웰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예, 찾지 못해서 죽었는데 평소 그 옆에 있던 농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로웰이 굉장히 귀여워하고 천문대에서 이렇게 잡일을 시켰어요. 그 톰보라는 사람인데, 톰보라는 사람이 1930년에 그 로웰의 그 한을 풀어줬습니다. 바로 그 망원경 가지고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명왕성도 얼마 전까지는 뻣뻣한 행성이었는데 지가 최근에는 행성 대접을 이제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신문 칼럼에 그렇게 썼습니다. 톰보가 다행히 그걸 안 보고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톰보가 가슴이 덜 아팠을 거다. 예,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성으로 돌아가서 그 화성인만 문어처럼 생긴 게 아니고요. 그 로봇도 문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그 우주전쟁에 아마 몇 번째 판인가요? 거의 10번째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우주전쟁 영화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보셨죠? 우리보다 너무 과학기술이 뛰어나서 도저히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탱크와 모든 걸 동원해서 막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전쟁의 그 결말이 아주 참 재밌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전혀 무해한 박테리아가 화성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설정이 우리는 이제 이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적응을 했거나 적응을 한 종족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패 박테리아가 그 막강한 화성의 그 군단을 전부 전멸시켜 버립니다. 화성은 하여튼 그 굉장히 일단 빨갛잖아요. 눈으로 봐도 빨갛습니다. 그 화성이 왜 빨갛냐면은 화성 바닥 자체가 붉습니다. 그 산화철 때문에 그런데 산화철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녹슨쇠입니다. 녹슨 쇠가루가 쫙 퍼져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화성은 멀리서 봐도 붉고 동양에서도 불꽃을 뜻하는 화자를 써서 이제 화성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화성이 참 그렇게 인류의 짝사랑을 받아왔는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77년도에 바이킹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이 그 화성에 도착을 해서 보내온 사진을 보니까 이건 뭐 황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화성은 지형이 정말 지구보다 크기는 반밖에 안 돼요. 화성이 대략 지구의 반만 한데 지형은 훨씬 더 아주 거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라는 산입니다. 올림푸스 산이면 서양 사람들한테는 정신적으로는 가장 높은 산이죠. 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살던 그 신들의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네, 신들의 아파트가 올림푸스 산이죠. 올림푸스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산의 높이가 25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에베레스트 산이 9km 정도 되잖아요. 9km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의 지형은 엄청나게 험하다. 그 다음에 벨리스 마리너리스라는 계곡이 있는데요. 우리 지구에서는 뭐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직접 보실까요? 예. 보시면은, 여기서까지 이게 보입니까? 예, 마치 손톱으로 쭉 긁어 놓은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계곡의 이 길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랜드 캐년보다 뭐 훨씬 깊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화성은 우리보다 크기는 반밖에 안 되지만 산도 훨씬 높고 지형이 이렇게 험해요. 그 다음에 대기가 아주 희박합니다. 희박해서 모래바람이 많이 날려요. 그래서 사실은 황량하게 짝이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꿈을 꾸고 그 문어와 같은 화성인이 산다면 얼마나 그 건물이 막 멋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77년도에 일단 그 바이킹의 결과로서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선진국들이 특히 주로 미국이 탐사선을 많이 보냈죠. 유럽도 보내고 일본도 보냈습니다. 일본도 우주과학이 대단합니다. 일본이 노조미라는 화성 탐사선을 보냈는데 만약 그것이 무사히 돌아오고 성공했으면은 일본 우주과학이 굉장히 발전할 뻔했는데 그 중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우주과학이 한번 발전의 기회를 그러면 그 노조미 때문에 일본이 놓쳤던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도 지금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이 화성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보낸 것은 이 화성을 탐사하는 로봇입니다.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 이제 가서 쭉 화성을 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성 땅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흙이 붉은 빛이고 황량해요. 뭐 생명체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화성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운석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천문학자들 참 제주도 좋아요. 이 운석은 어디에서 화성에서 날아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석을 잘 들여다봤단 말이죠. 들여다보니까 그 운석에 어떤 이렇게 생명체, 박테리아 정도 이렇게 흔적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 올해 들어서도 나사에서 중대 발표